반갑습니다. 전기 시설관리 실무를 맡은 주택관리사 12회 최규 관리소장입니다. 여하튼 이번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대면을 통해서 실무에 대해서 전기 쪽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할 부분은 전기 쪽인데요. 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합격하신 소장님들이 실무에서 소장님 하실 때 가장 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만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부분은 다음에 따로 심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근무지가 이제 아파트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어떻게 전기를 수전을 하고 있느냐,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전력 계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광 원자력 있죠? 월성도 있고 원자력에서 발전이 되고 또 이제 화력도 있고 수력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우리 이제 영광 원자력에서 우리가 전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서 전기를 받아서 그 다음에 송전을 통해서 또 변전소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일곡지구에 가보면 또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전소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수변전실로 전기가 들어오고 또 여기 좌측에 보시면 주상 변압기 있죠. 우리가 주택에 사는 전주 위에 있는 이렇게 변압기로 이렇게 전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서 보면은 754라는 킬로볼트의 전압이 공급돼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데는 220볼트를 쓰고 있고 공용 부분은 380볼트를 쓰고 있거든요. 그 전압을 우리 이제 변전실에서 이렇게 22,900에서 이렇게 다운해서 이렇게 쓰는 계통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변전소가 있는데 이 변전소에서 154, 송전 345 전압이 다운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서는 수변전실이 있는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병원, 오피스텔, 일정 용량 이상 데는 다 이 변전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고압을 저압으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고요. 다음은 우리가 수변전실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소장님들이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모르셔도 이런 것은 있더라. 물론 이제 용량 이상이 된 데는 우리 전기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장님들이 깊이는 몰라도 이런 내용들은 우리 기구들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위쪽에 보시면 그 아파트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장님들이 변전실 안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먼저 이런 장비 이력 카드를 좀 작성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장비 이력 카드 양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이렇게 장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LA랄지 파워퓨즈랄지 이런 기기들이 생산이 중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CCTV가 고장났다 그랬을 경우 바로 수급을 해서 최대한 빨리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규격이랄지 그 용량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이게 참 수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이 장비 이력 카드를 통해서 우리 이 기기의 그 회사 어디 회사인지 삼성인지 LG인지 또 LS 산전인지 또 알아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V10이랄지 이런 각 기구들도 다 크기가 다 다릅니다. 용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 그 명판을 보게 되면 어느 회사 것인지 그 프레임 크기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꼼꼼하게 이렇게 장비 이력 카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 쪽도 그러지만 모터 펌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비 이력 카드를 해주면 나중에 안전사고 발생됐을 때 즉시 아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그 수변전실 안에는 이제 전기를 변전하고 다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이런 전기실 가보면 수변전실이 있는데 그 오래된 아파트랄지 좀 작은 규모는 이제 5개
옥상이랄지 관리동 옥상 쪽에 이제 이렇게 별도로 이제 변전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내에 있는 이렇게 변제실인데, 먼저 그 안에는 최초로 LBS라는 부하 개폐기가 있어요. 이 개폐기가 있는데, 이 LBS는 변압기 1차에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작동을 수동으로 이렇게 시키는 LB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두 번째 보면은 LS라고 되어 있는데, 이 LS는 낙뢰가 발생됐을 때 낙뢰를 소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LA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F, 파워 퓨즈는 이제 잘 아시고 퓨즈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저 MOF가 있는데, MOF는 전력용 변압기인데, 이 MOF를 통해서 전기 요금을 이렇게 DM이랄지 이쪽으로 하는 그 다운시키는 격용 변성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T, 이제 22,900V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계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PT를 통해서 우리가 22,900V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CT는 우리가 전체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T는 이렇게 주로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전기는 전선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은 꼭 자장이 꼭 발생되게 돼 있거든요. 자장이 발생되는 것을 이 CT가 이렇게 계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니터에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CT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V12는 그 변압기 전에, 그러니까 투구압 쪽에 여기서 차단되는데 진공 차단기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기 안전관리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큰 단지는. 그런데 우리 관리소장님들이 V12가 있구나, 이것은 CT구나, PT 정도는 알아야 직원분들이, 우리 소장님들, 우리 소장님도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잘 아신가? 라고 또 이렇게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TR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 소장님들이 현장에 배치되게 되면, 이제 이런 유입식 변압기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몰드 변압기가 설치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아파트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예전된 아파트는 거의 다 이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이 TR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 건설된 아파트는 이제 기름이 없죠. 그래서 일반 이렇게 몰드 변압기로 이렇게 철심이 감겨져 있는 이렇게 변압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압기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A12가 있는데, A12는 이제 저압 쪽에 변압기를 걸친 이후에 저압 쪽에 이상 전압이 생겼을 때, 어떤 단락이 발생됐을 때 지가 트립되는 차단기가 A12 기중 차단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V12는 진공 차단기라 해가지고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압이랄지 고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제 진공으로 차단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기중기는 이제 진공이 아닌 이제 공기를 압축시켜 가지고 만들어 놓은 차단기 A12. 그 다음에 이제 그 누정 경보기가 이런 수변전 실적 밑에 보면은 누정 경보기가 있습니다. 이 누정 경보기는 단지 안에 이제 펌프류가 공용 부분에 누전이 이상 누설 전류가 많이 흘렸을 때 전기실에서 이렇게 경보가 울리는 누정 경보기가 있습니다. ELD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SPD 서지 흡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뢰랄지 이상 전압의 서지가 발생됐을 때는 이게 서지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차단기가 이렇게 서지 흡수기 SPD고, 여기 위에 아까 침에 그 LA는 1차 최초 그 LBS 옆에가 있는데, 이것도 낙뢰를 서지 흡수하는, 이것도 낙뢰를 흡수하고, 이것은 일반 서지 흐트러진 전기를 흡수하는 서지 흡수기가 있습니다. 또 그 SC라고 해가지고 진상용 콘덴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큰 틀에서 수변전실 안에는 이렇게 이제 많은 그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이 이 안에 끝까지, 저도 이 깊이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각 회사마다 다 어떤 약간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들은 이런 부분들이 변전실 안에 있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 장비 이력 카드에 그 회사하고 크기, 용량 이 정도는 꼭 우리 담당자들한테 잘 숙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들이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간단한 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모든 전기, 우리나라 전기는 220V죠. 그래서 이제 저압을 600V 이하라 하고 DC는 750V 이하, 그 다음에 고압은 7000V 이하.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고압은 7000V 초과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변전실에는 22900이 와서 변압기를 통해서 380V, 220V, 그리고 가정에서는 220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고압이 7000V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강전은 110V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전은 110V 이상, 또 약전은 24V 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떤 데 보면은 우리 실례로 누구는 전기를 이렇게 잘 탄다, 누구는 전기를 잘 안 탄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변압기에서 나오는 전압이 여기 이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380V에 가운데 이제 N 누출하는 공통선이 있거든요. 이 공통선을 통해서 이제 380V가 A상, B상, C상이 있는데 이 C상과 이 N상을 두 개 테스트하기로 찍어보면 220V가 나옵니다. 이 중성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콘센트에서 쓰고 있는 전선이 이 C상하고 N상하고 이렇게 해서 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전반을 통해서. 그래서 부하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이 N상을 손을 댔을 때는 전기가 안 옵니다. 이 N상은 전기 안 오고 이 상을 A상, B상, C상을 손댔을 때는 전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운 좋게 전기 안 온다는 사람은 저 N상을 만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 잘 탄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각 상을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전기가 바로 감전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DC에서 이야기하지만은 교류에도 이 플러스 상과 이 N상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그런다고 실질적으로 만져보시거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변전실에서 이렇게 380에 220V가 우리 아파트 이렇게 공용 부분으로 이렇게 세대 공급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때는 이렇게 간단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세대당 3kg로 계약은 아닙니다만 3kg 용량으로 아파트 세대수를 곱해 보면은 전체 변압기 용량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변압기 용량을 계산할 때 전체 세대에 쉽게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부하율이라고 하죠. 60% 정도밖에 해서 그 이상으로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이랄지 겨울에 난방 히터를 많이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변압기가 그 용량에 의해서 폭발하거나 이렇게 하자가 발생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하율이 거의 한 60%, 어떤 데는 또 40%까지밖에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들도 공부하실 때 하셨겠지만 발전기를 한 달에 2번 정도, 30분 정도 한 번씩 돌릴 때 무부하 시운전을 이렇게 동작을 시킨다는 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그 정책 중 그 그린 뉴딜 에너지 정책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언론 보도에 들었겠지만은 지금 현 정부에서 그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원자력 발전소랄지 화력 발전소를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 입주민들이 전기를 사용했는가 반면에 요즘에는 거꾸로 우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전력 수요하는 그런 방침이 국민 DR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세대와 공용이 나눠지는데 이렇게 세대 부분은 한전하고 물론 아파트하고 단일이 된 종합 계약이 돼 있지만은 그 요금에 대해서 한전하고 입주자 간에 직접 정요금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피크 수요가 많이 있을 때, 전기를 많이 쓸 때 입주민이 전기를 아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 한전에서 직접 우리 개인 입주민에게 이렇게 보상해주는 그런 체결이 국민 DR
사업이 또 있고요. 또 한국전력거래소하고 입주자하고 또 직접 또 거래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용 세대 부분에서는 이렇게 국민 DR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최근에는 공용 부분 쪽에 아파트에 발전기가 다 일정 용량돼 있으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이랄지 한겨울에 난방 수요가 많이 있고 전력 소모가 많이 있을 때 아파트에 있는 발전기를 가동을 시켜가지고 바로 정전 없이 이렇게 세대로 공용 부분에 전기를 투입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CTTS라고 철제 스위치 있습니다. 그 무정전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이 정부에서 몇 조 원을 들여가지고 전국 아파트에 이 요금 체계를 할지 이 발전기 가동으로 해가지고 국민 DR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우리 소장님들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아마 뭐 광주광역시나 아니면 저기 저 산업자원부에서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업을 참고로 요즘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전기 쪽인데, 전기 또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광주국제기후환경센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시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매년 에너지 절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 절감하면 또 전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전기 부분 또 음식물 줄이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관리소장님들이 이런 그 시랄지 구에 보조금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 하시는 소장님들을 상당히 우선순위로 면접 볼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사업도 우리 소장님들이 현장에 가셔갖고 좀 이렇게 업무 파악이 되면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최소한 뭐 많게는 한 1,200만 원, 적게는 뭐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단지로 줍니다. 또 기후환경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소장님들이 그 단지 가서 행정 그 구청, 5개 구청 그 건축가에 물어보면 그런 부분을 이제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들께서 이렇게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세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대가 있고 공용 부분이 있는데 세대는 220V 가는데 220V가 분전말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 바닥하고 바닥의 배관은 벽에 있는 콘센트는 바닥 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을 할지 인터넷 케이블도 바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세대 그 난방관이랄지 아니면 수도관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직원이랄지 아니면 업자들이 이 바닥 배관 전선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드릴로 한마를 해가지고 누수를 잡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누전되어 감전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바닥 배관을 입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뭐 터졌다, 아래층에서 누수가 된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꼭 업자를 만나서 바닥에는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기 때문에 꼭 작업할 때 유의하라고 쭉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 벽 쪽에는 전등하고 인터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입주민들이 이럴 때는 전화가 오죠. 벽에 못을 박았는데 전기 합선으로 해가지고 엎어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전등에는 벽을 타고 스위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에 꼭 작업할 때는 이 스위치가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우리 소장님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우리 현장에 가서 잘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용 분전발에는 그 380하고 220V가 이렇게 늘 잠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참고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소장님들이 이제 신규 아파트 가시든지 이제 기존에 이제 또 이렇게 가실 수 있는데, 먼저 이거 요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요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일 계약이 있고 종합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파트 한 전하고 계약 체결할 때 단일 계약은 개별 난방 방식이 유리하다, 요금 체계에서. 그리고 중앙난방 같은 경우는 종합계약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그거죠. 그래서 이제 한전하고 체결할 때는 단일 계약으로 할 것인지 종합계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 종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이렇게 단일 계약 종합 이후에 한전하고 이제 그 계약 종별로 보면은
이 주택용 고압, 그 다음에 산업용 고압 A, 가로등을 이 세 가지 부가 내역서가 나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요금 단가는 참고로 주택용 저압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고압, 주택용 고압, 주택용 저압 순으로 이렇게 높는데, 단일 계약과 종합 계약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대 요금을 부과할 때 이제 관리사무소 경리분들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경리분들이 소장님들한테 소장님 주택용 저압으로 부과를 할까요? 주택용 고압으로 부과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다른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서로 분쟁이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용 저압이 단가가 높아요. 근데 주택용 조합으로 하면 세대 요금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자기는 전기를 절약하는데 요금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주자 대표회에서도 절약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풍부하게 쓰자는 입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판례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관리규약으로 정함이 이제 우선이죠. 그래서 그렇게 판례에 나왔는데 우리 소장님들이 혹시 이렇게 현장에 가시면 이제 요금 부과를 적용할 때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놈을 의결을 받아가지고 관리규약 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관리규약에 이 전기요금은 주택용 고압으로 적용한다. 예. 그리고 아니면 저압으로 한다, 고압으로 한다 명시를 해두면 그것이 이제 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시를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또 요금 이제 한전하고 계약 체결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변경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가고 있다 민원이 많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의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그것이 통과되면 한전에 이야기해 가지고 뭐 이렇게 계약 변경을 해도 됩니다. 단일 계약으로든지 종합 계약으로든지.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1000km 이상은 우리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수변전실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이 뭐 이렇게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좀 몇 가지 제가 준비한 것은 입주민들이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이 나온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도면은 많이 보셨죠? 소장님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 또 알아두시면 좋은데 뭐 전기 공부하실 거 아니면은 뭐 이런 것이 있다. 우리 아파트 수변전실로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 입구에 큰 전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COS라고 퓨즈가 하나 있어요. 퓨즈가 이제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것은 총 6가닥 있습니다. 6가닥. 예비로 3가닥을 해놓고 3가닥을 22,900을 받는데 이제 COS에서 COS 2차죠. 여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까지는 한전 책임이에요.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인데 그 안에 이제 수용가라고 써졌죠. 이 안에서 발생된 것은 모든 것은 아파트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는 것이고 그래서 책임 분계점을 이렇게 한전하고 수용가 쪽에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COS가 나가거나 그러면 한전에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하면 바로 자기들이 와서 조치를 해줍니다. 뭐 어떤 데 보면 뭐 가스집을 진다 할지 거기다 많이 이렇게 놔두는데 이제 그래서 고장나면 그렇게 하고 수용가에서 발생된 부분들은 입주민들이 모르고 한전으로 전화를 해요. 왜 전기가 정전돼서 안 들어오냐. 모든 것이 한전에 연락하는데 한전에 연락해도 안 옵니다. 한전에서는. 아파트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이제 연락 오기 때문에 단지 안에서 발생된 것은 한전에 전화해도 의미가 없다. 다만 이제 뭐 단지 안에 변압기가 이상 생겨가지고 장기간에 입주민분들이 뭐 여름철에랄지 겨울철에 전기를 못 쓸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와서 이제 발전기도 대체해주고 뭐 시하고 같이 해서 협력을 해주는데 그 위해서는 뭐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줍니다. 한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그걸 아시고. 아까쯤에 이제 제가 그 MOF라고 하나 그림 보여드렸죠. 이 MOF는 이제 DM이라고 해가지고 전기를 검침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검침 DM 계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빨간 불, 파란 불 있죠. 정전이 되면 어떻게 아느냐. 물론 이제 뭐 부자도 울리고 전기가 끔뻑 없어지는데 제일 먼저 전기실로 정전돼서 달려가면 이 불이 아마 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 LED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 한전 정전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저렇게 빨간 불, 파란 불이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불이 들어와 있다. 한전으로 전화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전에서는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조작을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들 혹시 현장 가시면 배치할 때 이렇게 현장 점검 가셔가 변지를 가서 저 LED가 6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지 한 번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OCG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OCGR은 이제 누전 경보기입니다. 아까처럼 말씀드렸죠. 누전 경보기는 어떨 때 동작되느냐.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누설 경보기는 전선의 세팅 값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 전선에는 몇 암페어 이상 누설 전류가 흐르면은 이렇게 몇 초 안에 이렇게 동작이 되도록 나타나는 누전 경보기인데 가장 많이 발생된 것이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뭐 특히 여자 소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부자가 올리고 그러면 이제 겁부터 나죠. 그래서 제 이야기 잘 듣고 현장에 가서 그렇게 조치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집수정 있죠. 동지하랄지 지하 주차장의 가장 낮은 곳에 이게 집수 펌프가 있습니다. 집수 펌프가 누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누전 경보기가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오면서 경보기 울려요. 그 다음에 아파트마다 그 소방배관은 물이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겨울철에 동파가 됩니다. 그래서 발열선을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히터를 틀어놓죠. 틀어놔가지고 그것이 누전이 됐을 때 또 비상 경보기가 울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1년에 2번씩 저수 물탱크 청소하는데 꼭 업체에서 누전된 모터 펌프를 가져와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또 이렇게 누전 경보가 또 발생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로등이 누전됐을 때 저녁에 가로등 동작됐을 때 누전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그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전 경보라는 것은 누전되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경보를 정지하고 현장 그 동의 어느 부분에 가시면 대충 이렇게 가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이제 복구를 누르시면 이제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수변전실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기구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C하고 B가 있지 않습니까? 이 C라는 것은 무슨 C, 무슨 B 이것은 두 가지가 나는데 COS, LBS, ATS, DTS 이것은 어떤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저 B라는 것은 ACB, VCB, MCCB, NFV, ELB 이것은 고장이 나거나 어떤 누전이 발생할 때 트립되는 어떤 차단계예요. 그래서 참고로 B하고 C하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소장님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가고 싶은 것은 다음에 이제 심학습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부분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변전실 안에는 이렇게 아까쯤에 도면을 보여드렸죠. 여기서 가장 우리가 소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이제 ATS라고 있습니다. ATS가 수변전실 안에 통상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게 되면 이 발전기가 동작되죠. 그럼 이제 ATS를 통해서 평상시에 한전을 받고 있다가 이렇게 발전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ATS를 1번은 승강기, 우리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동계단, 복도, 경비실, 그 다음 세대 비상등 정도 이렇게 발전기로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TS는 저수죠. 이거 비상발전기이기 때문에 세대 안에까지는 다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급수시설하고 소방시설 돼 있는데 우리 소장님들이 참고로 지하주차장이 이쪽으로 물릴 수가 있어요. 소방시설이 일반용으로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구분해 놨냐면 산업용은 전기요금이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급수시설하고 소방시설만 이렇게 산업용으로 쓰도록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뀐 경우가 예전에 보니까 왕왕 있더라고요. 그리고 ATS 하나는 야간에
이렇게 정전이 됐을 때 단지 안에 있는 보안등이 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ATS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ATS를 통해서 발전기가 자동으로 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과연 이 ATS는 언제 정전이 됐을 때 어디째를 받을 것이냐, 그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